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파티션으로 리눅스를 설치를 위한 파티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찌 봤을 때 파티션은 부분을 한 강좌로 잡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파티션을 나누지 못해 또는 기존의 OS와 멀티 OS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파티션 부분을 잘못하여 부팅 이미지를 잊어버려 인스톨한 OS로 부팅이 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을 두 번째 강의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파티션이다. 첫 번째로 파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도스 또는 윈도우에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흔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뉜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나뉘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하드디스크 관리 및 사용 이외에 운영체제 하나만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분할에 대한 필요성이 없게 되지만 만일 윈도우와 리눅스, NT, OS2 등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체제 개수만큼 각각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죠. 이때 각각의 운영체제가 설치될 공간은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로 쪼개야 하므로 여기서 파티션 분할에 대한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리눅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파티션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디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죠. 특히 서버 용도로 리눅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중 파티션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므로 서버 용도로 리눅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티션 분할의 이점을 참고하여서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하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티션의 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의 정보.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정보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불리는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 저장됩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 MBR은 컴퓨터가 부팅하여 바이오스에 의해 인식되는 실전 섹터로 이곳에 부팅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죠. 도스 또는 운영체제의 부팅 정보나 리눅스의 부팅 정보는 바로 MBR에 위치하여지는데요. 그래서 리눅스를 설치한 후 윈도우즈를 설치하게 되면 MBR에 있는 리눅스의 부팅 정보를 지우고 그 대신 윈도우의 부팅 정보가 기록되어 리눅스로 부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는 윈도우가 멀티 부팅이 가능한 부트로드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두 가지 운영체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트로드를 사용함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드앤 리눅스 9버전의 특징 중에 다양한 부트로더 지원이 있었죠. 그런 부트로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멀티부트로더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로는 리눅스가 대표적이며 윈도우 2000이나 윈도우 NT 등이 있습니다. 즉 서버급의 OS들이죠. 이 경우는 먼저 인스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부트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윈도우를 먼저 인스톨하고 멀티부트로더를 가지고 있는 리눅스를 인스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트로드를 잊어버려서 부팅이 안 되어지는 것들은 없겠죠. 리눅스는 멀티 부팅이 가능한 부트로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놈과 리고가 있겠죠.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트로더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레드앤 리눅스 7.1 이하의 버전에서는 기본 부트로더로 리도를 지원하지만 레드앤 리눅스 7.2 버전부터는 기본 부트로더로 그룹을 지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티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파티션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그리고 논리 파티션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리눅스의 파티션 도구인 F디스크에서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두 종류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나눌 수 있는 프라이머리 파티션 개수는 4개이죠. 그러나 이 중 하나의 프라이머리 대신에 확장 파티션으로 지정하면 확장 파티션은 다시 논리 파티션을 나눌 수 있으며 확장 파티션은 최대 12개까지 논리 파티션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눅스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 파티션의 개수는 프라이머리 3개, 확장 파티션 1, 논리 파티션 12개를 포함해서 16개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 2개의 파티션이 필요한데요. 각각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과 스왑 파티션으로 이들 파티션은 모두 2개의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할당하거나 프라이머리 파티션 1개와 논리 파티션 1개에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파티션은 리눅스가 설치되는 파티션으로 루트 파티션을 포함하며 파티션 도구인 F디스크에서 시스템 ID를 83으로 가지며 스왑 파티션은 가상된 공간으로 시스템 ID 82를 가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파티션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마운트를 지정할 때 다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ID와 종류. F디스크를 이용한 파티션을 나눌 때 나눈 파티션에 대해서 파티션 시스템 종류를 설정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시스템 ID 83으로 가지게끔 파티션 도구를 나눠주고 스왑 파티션은 시스템 ID 82를 가졌죠. 그런 ID 종류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F디스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5번째, 하드디스크 장치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윈도우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티션을 나누기 전에 먼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장치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파티션명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리눅스에서의 하드디스크 장치명은 EID 컨트롤러에 연결된 하드디스크 순서에 따라서 DVHD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알파벳 A부터 차례로 붙입니다. 여기서 DV는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며 이 디렉토리에 각종 하드웨어의 디바이스 파일들이 존재하여 하드웨어를 장치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HD는 EID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ID 컨트롤러의 프라이머리 마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DVHDA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슬레이브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DVHDB라고 합니다. 즉, 표에 보여지는 형식으로 장치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EID, HDD 연결 순서로 프라이머리 마스터에는 DVHDA, 그 뒤에 개수만큼 1, 2, 3, 4지 나눠지겠죠. 프라이머리 슬레이브는 HDD에 B를 붙여 순서대로 1, 2, 3을 붙이고요. 세컨더리 마스터는 HDC로 C 뒤에 개수만큼 순서로 1, 2, 3을 붙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명칭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쪼개어 생성되는 파티션의 장치명은 하드디스크의 장치명에 숫자를 붙여 명명하였기 때문에 종류에 보여지는 것처럼 A 뒤에 1, 2 또는 B 뒤에 1, 2와 같이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종류에서 보여지듯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16개까지 나눌 수 있다고 했기에
D16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티션 분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중 파티션 분할의 이점. 리눅스를 설치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나눠 쓸 건지를 계획해야겠죠. 먼저 파티션을 단일 파티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다중 파티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서버 용도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파티션을 다중으로 분리해야 시스템 처리 속도 및 보안 차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파티션 분할을 설계하도록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눅스에서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게 되면 파일 시스템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부팅 속도가 빨라지며 자료 백업이나 업그레이드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파일 시스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스템 점검 시간을 줄여 부팅 시간 감소. 이 얘기는 리눅스 시스템이 부팅될 때 FSCK라는 유틸리티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이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파티션보다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졌을 때는 점검 시간이 빨라집니다. 또한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종류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이 깨진 경우 리눅스는 부팅 시 이를 복구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 복구 유틸리티를 실행하게 되죠. 만약 한 개의 대용량 파티션으로 설정된 디스크에는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여 부팅 시간을 지연시키는 반면에 여러 개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깨어진 파일 시스템이 있는 파티션만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팅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 후 사용 중에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파티션을 언마운트하여 파일 시스템 검사를 하여 복구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다시 부팅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 시간과 부팅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료 백업 및 업그레이드 수월. 단일 파티션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드디스크에 있어야 하지만 다중 파티션에서는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없이 백업할 파티션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손쉽게 백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를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 파티션인 경우는 다른 하드디스크에 백업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다중 파티션의 경우에는 백업된 파티션은 포맷하지 않고 리눅스가 설치되는 파티션만 포맷하고 리눅스를 재설치하면 백업 파티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백업이나 업그레이드가 수월한 겁니다. 세 번째, 특정 파티션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가능. 단일 파티션에서는 CD롬과 같은 물리적인 장치 이외에는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누게 되면 특정 파티션을 CD롬처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특정 파티션의 전용의 마운트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루트 파티션 파괴 시 다중 파티션 자료를 보호하는데요. 이 얘기는 단일 파티션으로만 구성된 하드디스크에서 루트 파티션이 리눅스를 다시 설치하였을 때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가 됐죠. 하지만 다중 파티션을 포맷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자료들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루트 파티션을 복구하게 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중 파티션 했을 때의 분할의 이점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티션 분할의 이해에 대해서 보죠. 파티션 분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에서는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트리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는 슬래시, 지금 보여주는 분할 계획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슬래시죠.
그 하나로만 표시합니다. 단일 파티션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경우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밑에 보여지는 부트나 홈, 유저와 같은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지며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저장됩니다. 디렉토리 가운데 다중 파티션을 나누었을 때 독립적으로 할당해 주어야 하는 디렉토리로는 슬래시, 부트, 홈, 유저, 유저의 로컬, 다 등이며 나머지 디렉토리들은 슬래시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루트 파티션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별도의 파티션을 생성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일정한 용량을 할당해 주고자 할 때는 파티션을 나눌 수밖에 없으며 서버로 사용될 때는 사용자의 공간과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저장 공간들이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용량을 할당하여야 하며 디렉토리 성격에 맞게 파티션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눅스 설치 시 설치되는 디렉토리에 맞게 파티션 계획을 짜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표와 같이 슬래시에서는 1.5GB 이상을, 부트인 경우는 20MB, 홈인 경우는 남은 용량의 데이터를, 그때 슬래시 데이터라는 파티션, 디렉토리와 같이 안배하시면 되고요. 유저에서는 3.5기가, 바에서는 2.0기가, 데이터에서는 남은 용량을, 홈과 데이터를 안배하시면 되죠. 스왑에서는 256에서 1GB 내에서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루트 파티션에 대해서 좀 보죠. 루트 파티션은 바이너리 디렉토리, 빈, s빈 디렉토리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파일 디렉토리 etc와 임시 저장 디렉토리인 tmp, 템프 등 비교적 크기가 작은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루트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루트 디렉토리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설정하여 많은 데이터 디렉토리를 설정하여 파일 저장하고자 한다면 파티션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파티션을 모든 디렉토리가 포함된 단일 파티션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스왑 파티션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여줬던 계획에서 스왑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요. 스왑 이외의 모든 데이터 용량을 주면 되겠죠. 두 번째, 부트, 커널 부트 이미지 파티션. 시스템이 부팅될 때 부팅 가능한 커널 이미지 파일과 부트로더인 그룹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로 20에서 30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파티션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데비안 리눅스 9에서는 75MB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트 파티션은 루트 파티션에 포함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상위 파티션을 잡고 스왑만 잡아서 나누어도 된다고 했죠. 세 번째, 홈, 사용자 계정 파티션입니다. 홈 파티션은 일반 사용자의 계정이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파티션의 용량을 가능한 많게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의 계정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 이 파티션을 설정하지 않고 루트 파티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웹서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나눠줄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유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파티션인데요. 이 파티션은 리눅스 시스템에 필요한 대부분의 바이너리 파일들과 라이브러리 파일, 커널 소스, 그리고 X 윈도우 파일들이 설치되는 파티션으로 많은 용량이 요구되며 하드디스크의 30에서 40%를 할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 파티션을 설정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고려해서 이 파티션의 용량을 충분히 잡아주는 것이 좋으며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설정해 주어야만 문제가 없이 그 프로그램들이 동작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로그 파일 파티션인데요. 이 파티션에는
주로 시스템의 로그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기본 디렉토리가 위치하는 주 파티션이기도 하고요. 메일 서버에서 수신된 메일들이 저장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 파티션에는 수많은 로그 파일들과 이메일 파일에 의해서 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의 용량을 크게 설정해 주므로 디스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메일이나 웹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데이터 사용자 정의 파티션. 데이터 파티션은 시스템을 백업하기 위한 파티션이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파티션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 정의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용량을 감안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스왑 파티션입니다. 스왑 파티션은 가상 메모리로 사용되는 곳으로 실제 물리적인 램이 부족할 때,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에 설정된 스왑 파티션을 물리적인 램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램 크기 2배로 설정이 되지만 보통 스왑 파티션 크기를 128에서 256MB로 설정하는데요. 기존 리눅스에서는 최대 128MB까지만 지원되었으나 요즘의 리눅스에서는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조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256에서 1GB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설정해 주었을 때 하드디스크가 낭비되어지기도 하므로 보통 256 내지 512MB 정도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파티션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레드햇 리눅스에서는 파티션 분할 도구로 기본적인 F디스크와 그래픽 툴 방식인 디스크 드루이드를 제공하여 주는데요. 이 디스크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인스톨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F디스크는 나눠져 있는 상태, 즉 OS가 다 인스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F디스크입니다. F디스크는 도시 F디스크와 유사한 형태의 파티션 도구로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파티션을 나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9 버전부터는 설치 과정에서 이 도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를 이용하여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어야만 하고요. 디스크 드루이드는 레드햇 리눅스 9 설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파티션 분할 도구로 여러분이 윈도우에 파티션을 나누듯이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쉽게 파티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파티션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으로 디스크 드루이드 사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드루이드 선택하기.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에서 디스크 드루이드를 사용하려 할 때 두 번째 있는 것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디스크 드루이드를 설치 과정 중에 설정 단계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파티션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 파티션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 디스크 드루이드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디스크 드루이드 구성은 하드 드라이브 설정 그래픽과 메뉴 버튼, 파티션 정보창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 그래픽. 이 부분인데요. 하드 드라이브 장치명과 지오메트리 정보,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의 모델명을 보여주고 하드 드라이브의 파티션과 용량 상태를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파티션이 나눠지지 않은 공간은 회색으로 표시되고 나눌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용량을 표시해줍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과 같이 보여지게 되죠. 지금 제가 화면을 스캔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좀 뿌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과 같이 용량 상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정보들이 상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은 두 번째 표시되어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새로 생성, 편집, 삭제,
삭제, 재설정, 레이드, LVM과 같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은 새로 생성, 편집, 삭제, 재설정, 레이드, LVM 설정 버튼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새로 생성 버튼은 파티션을 추가할 때 사용하며, 편집 버튼은 생성된 파티션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삭제는 생성된 파티션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재설정 버튼은 설정한 파티션을 처음 상태로 초기화하고자 할 때, 레이드 설정 버튼은 레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LVM은 여러 개의 파티션을 하나의 파티션 다시 묶어 사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여지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파티션 정보창입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박스로 상세히 보여주면 지금과 같이 어떤 부분에 드라이브에 어떤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 유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제 디스크 드루이드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디스크 드루이드 사용법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에 디스크 드루이드에서 파티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는데, 새로 생성 버튼을 아까 이전에서 클릭을 하면 파티션 추가 창이 뜨며 마운트 지점과 파일 시스템 유형 및 용량을 설정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창들이 다 같은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여지는 부분, 포맷 형식이나 세팅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되죠. 즉, 파티션 추가 창이 뜨면 마운트 지점과 파일 시스템 유형 및 용량을 설정하고요. 마운트 지점은 해당 파티션을 어떠한 디렉토리로 마운트하여 설정할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즉, 가장 위쪽에 보여지는 슬래시나 홈, 다, 유저, 기타 등등의 마운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단일 파티션으로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트 디렉토리로 마운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슬래시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부트 디렉토리로 마운트하고자 한다면 부트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 유형은 생성한 파티션에 있는 운영체제와 어떠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합니다. 즉, 포맷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요. ESP2나 ESP3과 같은 리눅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며, VPET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리눅스를 인스톨할 거기 때문에 EXP3을 갖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할당 가능한 드라이브는 파티션을 분할하고자 하는 하드디스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사용자가 직접 할당하고자 하는 용량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 단위는 메가바이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파티션 분할 계획에서 있었던 그 용량 정도에서 적절하게 나누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추가 용량 옵션에서 고정 용량 옵션은 바로 위에서 지정한 용량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선택하고요. 다음의 용량까지 모두 채움 옵션은 지정 가능한 용량을 정확히 사용하고자 할 때 선택하며,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 옵션은 남아있는 모든 용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첫 번째 파티션 사용 옵션은 해당 파티션을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롤리 파티션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체크하면 해당 파티션은 프라이머리 파티션에 생성되어집니다. 불량 섹터 검사는 가장 마지막에 보여준 체크박스죠. 하드 드라이브에 불량 섹터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리눅스 설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하드 드라이브에 이상이 없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눅스 설치 시 배드블럭 유틸리티로 불량 섹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설정이 올바르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또는 기존의 분할 파티션 계획에 따라 분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스왑 파티션의 생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역시 새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요. 스왑 파티션은 디렉토리로 마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유형에서 스왑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마운트 지점이 저절로 디폴트가 언레이블 되면서 선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주고 이네이블 되죠. 용량은 스왑 파티션을 맨 마지막에 설정하는 경우에 추가 용량 옵션에서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을 선택해서 나머지 용량을 모두 스왑 파티션에 할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왑 파티션에 필요한 용량을 직접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 파티션 추가를 완료하면 지금과 같이 마운트를 통해 파티션을 나누고 스왑까지 전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8번째, F디스크로 파티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디스크는 수동으로 파티션을 나누어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파티션의 블록을 정확히 설정하여 나눌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파티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의 7.2 이상에서는 인스톨 과정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인스톨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드의 리눅스 구설치 과정에는 F디스크 지원하지 않으니까 리눅스를 설치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F디스크 실행하기. F디스크 실행은 파티션을 나누고자 하는 하드디스크의 디바이스명을 붙여 엔터키를 치면 됩니다. 즉, 지금과 같이 보여주는 예들과 같이 F디스크 명령 뒤에 디바이스 중에 HDA, 프리머리 하드다 라는 것을 주시면 되겠죠. 그런 후에 만약에 하드디스크에서도 나눠져 있는 것이 1, 2, 3이 있다. HDA 1, HDA 2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F디스크 사용법을 보도록 합니다. 실행 후에는 커맨드 콜론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M 명령을 입력해서 F디스크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표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A는 부트 파티션을 지정하겠다. L은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파티션 목록을 본다. N은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겠다. T는 파티션 시스템 유형을 변경한다. W는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며 P는 파티션 설정을 상태 확인하겠다. Q는 종료, WK는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며 종료시킨다. 이런 명령들을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콜론 뒤에 이런 명령을 넣어주시면 되죠. 이제 F디스크로 파티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을 나누기 전에 P 명령을 실행해서 파티션 정보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런 후 파티션 정보를 확인하여 제거하고자 할 때는 D 명령으로 파티션 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제거합니다. 이제 네이티브 파티션과 스왑 파티션 두 개의 파티션을 생성해 보도록 하는데요. 파티션 생성하기 위해서는 N 명령을 통해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겠다라는 명령을 주셔야겠죠. 이제 첫 번째, 네이티브 파티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N키를 눌러 파티션을 추가하겠다라는 명령을 주시고요. 커맨드 액션에서 P키를 눌러 첫 번째 파티션 종류를 프리머리 파티션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 첫 번째 파티션의 넘버에 1을 입력하고 퍼스트 실린더에 1을 입력합니다. 그런 후 첫 번째 파티션의 마지막 실린더 수를 지정해 준 후 실린더 수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메가바이트로 하드디스크 용량을 직접 지정해 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실린더 수에 3900메가와 같이 메가바이트 단위로 디스크 용량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스왑 파티션 만들기. 역시 커맨드 프롬프트 명령 콜론 뒤에 M 명령을 입력하고 파티션 선택은 프리머리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파티션 번호를 2로 입력하여 시작 실린더 수에는 디폴트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첫 번째 프리머리에 네이티브 파티션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실린더 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디폴트 값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입력하여 엔터키를 칩니다.
그런 P 명령으로 앞서 나눈 파티션을 포함하여 두 개의 파티션이 생성되었는지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나눈 두 개의 파티션은 모두 id 값이 832 뉴스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티션의 파일 시스템이 스왑이기 때문에 바꿔주셔야겠죠. 이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는 명령인 P 명령을 입력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파티션 번호를 선택하며 L 명령으로 파티션 시스템 종류를 확인하여 그 중에서 스왑 파티션 헥사코드인 8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스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한 파티션이 성공하였다면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까지 하고 나와야겠죠. 그때 WQ 명령을 통해 저장하고 종료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F디스크를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파티션이 무엇인지, 파티션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법의 주의와 F디스크를 통해 어떻게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